좀 다른 뉴스 할게요. 저기 엔터테인먼트 뉴스인데 이거 너무나 좀 엄청난 뉴스라서 제가 들고 왔는데, 자, 스파이더맨 톰 할랜드가 1억 불 받는데요. 1억 불. 야, 1억 불 받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1억 불 받는 거 톰 크루즈가 1억 불 받았어요. 그 몇 년 전에 팬데믹 거의 끝 무렵에 탑건 매버릭으로 1억 불 정도 받았다고 그런다. 톰 크루즈가 그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맺었대요. 자, 톰 할랜드가 영화 한 편으로 무려 1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400억 원 이상 받게 됐습니다. 1,400억 원.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1,400억 원. 한 편 찍고 1,400억 원 받은 사람, 저는 그 전에 잭 니콜슨이 5천만 불 받은 건 기억나요? 1989년이었습니다. 1989년에 배트맨에서 조커 역할을 했던 게 잭 니콜슨이거든요. 그 명배우죠. 5천만 불 받았어요. 그것도 퍼센티지 해가지고. 톰 할랜드도 퍼센티지를 받아서 1억 불을 받는다고 그런다. 야, 1억 불? 야, 1억 불. 나는 진짜 5천만 불도 거의 못 들었는데, 잭 니콜슨 빼고는. 근데 1억 불, 톰 크루즈는 저기 제작을 했으니까 뭡니까? 제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출연료로 1억 불 받은 거예요. 톰 크루즈도. 톰 크루즈는 그동안에 쌓아올린 게 많잖아요. 예? 필모그래피가 좋잖아요. 근데 톰 할랜드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 빼고 딱히 생각나는 영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빌리 엘리엇, 저는 안 봤는데 빌리 엘리엇하고 언차티드는 원래 비디오 게임인데 그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스타가 그 영화를 이제 그것도 팬데믹 끝 무렵에 출연했는데, 그건 저도 극장 가서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예, 재밌어요. 그건 마크 월버그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 진짜 처음에 스파이더맨 출연했을 때 얘가 톰 할랜드가, 그게 아마 캡틴 아메리카,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서 시빌 워에 처음 나왔거든요. 잠깐 짧게 나왔죠. 그걸로 25만 불 받았어요.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퀴즈로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대답을 해버렸네요. 25만 불 받았대요. 25만 불. 물론 25만 불도 많은 거죠. 25만 불도. 응? 지금은 1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때문이에요. 예, 브랜드 뉴 데이 덕분이죠. 덕분. 브랜드 뉴 데이 같은 경우에는 20억 불 돌파했습니다. 최단 기간. 3주 만에. 제가 20억 불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와일드에도 나오고 랩에 The Rap 이거 단독 보도예요. 얘네가 톰 할랜드가 최소 기본 출연료 최소래요. 최소가 이제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계약 내용을 보면은 2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출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작 노웨이 홈의 기본 출연료 1,000만 달러보다 2배가 오른 거예요. 몸값이. 스파이더맨에 나왔으니까 저렇게 받는 거죠. 얘도 솔직히 까놓고. 얘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진짜 큰 돈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톰 할랜드 흥행 성적에 따라서, 톰 할랜드는 이번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흥행 성적에 따라서 추가 수익을 받는 그런 이른바 백엔드 계약, 백엔드 컨트랙트, 거기에 따라서 놀랍게도 보너스 상한선이, 그러니까 백엔드 계약을 맺었는데 보너스 상한선이 없대요. 예. 그래서 영화가 많이 벌면 벌수록 톰 할랜드 수입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예상되는 총 수입이 최소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 불 받았거든요. 20분의 1인 1억 불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출연료만 1억 달러인 게 아니라 기본 출연료하고 흥행 보너스를 합쳐서 1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브랜드 뉴 데이가 이제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 흥행 수입 20억 달러 돌파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20억 달러는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브랜드 뉴 데이가 20억 불은 힘들 거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만는데 Spider-Man windfall, Tom Holland to make over $100 million for brand new day. exclusive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20분의 1 받기로 했나 봐요. 예. 흥행하면 할수록 이게 순위분기점 넘어가면은 20억 불에 도달한 영화는 역대 지금 8편이라고 그래요. 8편. 노웨이 홈이 지난 편이 이제 19억 달러입니다. 그것도 코로나 끝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블 영화 중에서 엔드게임 이후에 가장 재밌는 게 이제 노웨이홈이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고 그게 마블 전성기의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브랜드 뉴 데이가 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연말에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또 개봉하죠.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닥터 둠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소니 이 브랜드 뉴 데이가 소니 픽처 역사상 그 가장 높은 흥행 수입을 기록한 영화가 됐습니다. 아 이게 잠깐만 제가 아까 정정해야겠네요. 최단 기간 20억 불은 아니래요. 최단 기간 20억 불은 아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최단 기간 2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르게 20억 불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3주 만에. 그래서 지금 그 속도가 더뎌져 가지고 역대 1위는 하기 힘들다. 역대 1위는 거의 30억 불 가까이 달하는 영화인데 저 뭐였지? 저기 아바타가 제임스 캐머런이 연출한 아바타가 거의 30억 불 달해요. 29억 뭐 몇천만 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톰 할랜드가 얘가 이제 정말 1억 불의 사나이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배우일까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솔직히 까놓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힘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톰 할랜드 혼자서 20억 달러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건 그건 완전 과장인 거죠. 예. 톰 할랜드 근데 일단은 점수를 주는 거는 어쨌든 톰 할랜드 시리즈 스파이더맨이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1편보다는 2편, 홈커밍보다는 Far From Home. 저는 홈커밍은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근데 Far From Home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Far From Home, 그 다음에 No Way Home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No Way Home. 그리고 이번에 Brand New Day까지. 그러니까 Brand New Day도 홈커밍보다 훨씬 낫고 그 급입니다. Far From Home, No Way Home 그 급에 맞는 괜찮은 영화예요. 그 급진 좌파 메시지 없고 어젠다 없고 워커 어젠다 없고 트랜스 메시지 없고 이런 거 없고 예, 뭐 동성애 코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톰 할랜드가 굉장히 스파이더맨 역할을 잘 맡고 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6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당시 톰 할랜드 출연료가 불과 25만 달러였는데 그런데 10년 동안 7차례 피터 파커 10년 동안 7번 나왔어요. 스파이더맨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시빌 워에도 나오고 어벤져스에도 나오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에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왔나 스파이더맨? 예, 그렇게 그러니까 홈커밍 시빌 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홈커밍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Far From Home No Way Home 그 다음에 이제 Brand New Day 예, 7편 맞네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7번 연기하면서 한 세대의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1기였던 그 토비 머과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 1, 2, 3 그러니까 1편보다는 2편이 좀 더 흥행이 낮았고요. 근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슈퍼히어로 영화로 평가받고 있죠. 스파이더맨 2가. 스파이더맨 3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평단의 혹평을 받았고 혹평. 너무 빌런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끝으로 그 스파이더맨 4 제작 조금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뭐 앤 해서웨이가 뭐 블랙캣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스콜피언이 나오고 뭐 근데 그게 이제 그 샘 라이미 감독이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 데드라인에 못 맞추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리부트 해가지고 앤드루 가필드가 2기 스파이더맨이었는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뭐 흥행 괜찮은데 2가 이제 좀 혹평을 받았죠. 그리고 영화 흥행도 7억 1,7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스파이더맨 영화치고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 인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하락하고 있다 막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아니다. 그리고 좌파적인 메시지만 싹 빼면은 다시 사람들은 돈 주고 영화를 볼 의향이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20억 달러 흥행 만들어냈다는 건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사람은 톰 할랜드가 이 시대에 새로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다. 뭐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보면 마블 영화를 이끄는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마약쟁이하고 코카인 중독하고 막 별의별 세상에 있는 별의별 마약을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거의 폐인 생활까지 할 정도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딴 사람 집에서 이렇게 잔 적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거의 그냥 이성을 잃는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개과천선해서 그 뭐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마약에 찌든 생활을 하다가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치즈버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그때 마약 끊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 통해 가지고 완전히 떴죠. 사실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다 피했죠. 영화사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멜 깁슨이 많이 이렇게 옹호를 해줬고, 그리고 그 아이언맨으로 올 때도 그 아마 보험 같은 거를 보험료가 좀 비쌌던 걸로 같은데 그래도 그 보험료 내고 그 아이언맨 신의 한 수였죠. 아이언맨. 저는 아이언맨은 오리지널판을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는데 엔딩이 좋았고 2008년에 나왔죠. 2008년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슈퍼히어로 영화가 다크나이트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을 좀 더 좋아했고 아이언맨은 조금 너무 좀 장난질하잖아요. 거기서 그 캐릭터가 토니 스타크스가. 그래서 어쨌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번에 닥터 둠으로 돌아오고 지금 관심이 이제 12월 18일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으로 돌아오고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판타스틱 4 그리고 엑스맨까지 이렇게 총 출동합니다. 그래서 규모만 놓고 보면은 브랜드 뉴 데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높고 이미 예매가 훨씬 빠르대요. 그 예매도. 근데 이제 출연진이 화려하다고 반드시 20억 달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브랜드 뉴 데이 기록을 깨려면 단순한 이런 팬 서비스를 넘어가지고 엔드게임처럼 이렇게 관객들이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야죠. 근데 간만에 반가웠어요. 이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를 좌파 쪽에 뺏겼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 좌파로 가거든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화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안 보는데 좌파 메시지가.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 브랜드 뉴 데이 같은 영화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우파 진영에서도 이렇게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자, 과연 2026년 최고의 영화는 스파이더맨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은 12월 닥터 둠하고 어벤져스가 이 놀라운 기록마저 갈아치우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뭐 듄 3도 나오는데 전 듄은 다 재미없게 봤어요. 원이 좀 그냥 괜찮았고 그 외계인 나올 때 그 외계 물체라고 해야겠죠. 2는 너무 재미없게 봤습니다. 2 보고 막 그게 뭐 역사상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극찬하는 인간들인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듄 3는 극장에서 볼 의향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디세이도 안 봤습니다. 오디세이도 왠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루한 영화는 절대로 안 보기로 제가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로 안 보겠다. 제가 몇 번 영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딴 식으로 만들 거면은 나 진짜 이거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돈보다.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돼 하고. 지루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할리우드 영화 많고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문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렇게 정치 논평 이거 미국도 그래요. 유튜브 봐도 조회가 엔터테인먼트는 못 따라가요.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나잖아요. 뭐 몇백억, 몇십억 뷰, 뮤직비디오도 뭐 몇십억 뷰 나오고 뭐 1억 뷰, 몇억 뷰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20억 불 벌고. 그러니까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좌와 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뭉치게 하는 그런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좌파 행보를 걷다가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분 좋게 돈을 지불하고 봐도 괜찮다. 저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깝진 않았어요. 시간하고 돈이. 어쨌든 그것만 해도 준타만 때려도 저는 오케이인 거죠. 요새 시대는. 닥터 둠하고 어벤져스가 저는 왠지 이 기록을 또 깰 것 같습니다. 최단 기간 20억 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마블의 진짜 승부는 이제 마지막 한 편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에.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영화들이 너무 워크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야 이거 진짜 가려가면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기록적이더라고요. 막 600만 돌파까지 제가 봤거든요. 한국. 스파이더맨이란 캐릭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친근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나중에는 만화책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만화책도 팔로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80년대 만화책을 제가 많이 모았어요. 80년대, 90년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미국 만화 쪽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만화도 많이 봤는데 한국 만화, 미국 만화, 일본 만화 다 봤어요, 저는. 근데 그 예. 메리 제인하고 결혼을 하죠. 예, 메리 제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근데 그 이후 스토리들은 제가 많이 안 봤어요. 뭐 최근에는 막 와, 별의별 급진 좌파진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스파이더맨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미국 만화 잘 안 보는데 예, 만화책이 미국 만화책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사실 배트맨도 굉장히 이렇게 그 내용이 심오하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크리스토퍼 노란이 만화책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많고 저는 이제 그 미국 만화를 보면은 좋아했던 게 마지막 이거 뒷장 보면은 이제 그 독자 투고란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막 의사들도 막 의사, 변호사, 미국에 있는 막 정치인들도 이렇게 막 그 자기 의견 보내고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다른 독자들은 어떤 생각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스파이더맨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그 정말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배트맨하고 스파이더맨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을 영화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저도 열광을 했죠. 스파이더맨 다 재밌게 봤어요. 저는 스파이더맨 영화는 홈커밍 빼고 배트맨하고 다릅니다. 배트맨은 다 재미없게 보고 배트맨 89년하고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배트맨 앤 로빈은 아예 그냥 코미디 영화로 보니까 재밌게 봤어요. 제가 보면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100일 휴가 때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대 제대하고 100일 휴가 때 하루에 영화 4편을 봤나? 한번 그냥 예 그때 배트맨 앤 로빈, 주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 또 뭐죠? 하여튼 영화 계속 맨인 블랙 보고 다 재밌게 봤는데 하여튼 배트맨 앤 로빈도 평단에 엄청난 혹평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배트맨 시리즈가 아예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은근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작품성 괜찮은 건 89년 배트맨하고 그리고 89년 배트맨하고 다크나이트는 역사상 가장 잘 만든 영화들 예를 들면 파워프 픽션이라든지 뭐 시티즌 케인이라든지 대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급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저는 그 영화를 처음에 다크나이트를 극장에서 혼자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퇴근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중앙일보 시절에 그래서 이제 밤늦게 AMC 극장 가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그 극장에 몇 명 없었어요. 예, 제가 뭐냐면 주말에 맨날 이제 그때는 이제 저녁에 일을 많이 했거든요. 밤에 퇴근을 막 밤 11시 하고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뭐가 억눌리더라고요. 예. 불편한 영화죠. 굉장히 불편했어요. 처음에 볼 때. 그러니까 극장에서 제가 한 3번 봤습니다. 아이맥스로도 보고.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는 그 영화가 이제 굉장히 재밌었고 나머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뭐 인터스텔러라든지 또 뭐죠? 인터스텔러 괜찮게 인셉션. 예.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아펜하이머는 한 번 보면은 되지 두 번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좀 지루했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아펜하이머가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이제 아펜하이머는 그 전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책이랑 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가짜 역사님, 저도 다크나이트 역대급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게넥스님 감사합니다. 예, 큰 후원 감사합니다. 오베드 시절부터 원용석 기자님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중간 선거 트럼프가 완승해서 한국도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오베드 시절에 제가 구독자가 12만 8천까지 찍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이제 12만 8천 명 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만 돌파했을 때도 감사 메시지 따로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12만 8천 넘어가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제재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도 많이 받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오히려 중앙일보에서는 그때 4년 만이었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진실정치 출발해가지고 2021년이니까 5년 걸렸네요. 예. 거기 아내도 2편 다 같이 찍은 홀랜드. 뭐 그러네요. 예, 맞네요. 저기 누구지? 아내가 누구죠?
아내가 누구지? 젠데이아. 근데 젠데이아가 그렇게 저는 처음에 젠데이아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홈커밍에서는 그 예고편 볼 때. 오히려 그 다른 여자하고 될 줄 알았는데, 예. 그 다른 여자가 저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마이클 잭슨 영화에도. 예, 하여튼 가짜 역사님 감사합니다. 기자님, 한국 좌파들이 지금 미국한테 개기는 이유가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좌파들이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텍사스주 연방 상원 선거가 계속 걸려요. 그거는. 네. 주연이 매력이 없으면 보기가. 그렇죠. 예. 피터는 맘단이 뽑았을 것 같은데 빈공장.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뉴욕 시민이죠. 예, 뉴욕 시민이고 기독교 신자. 근데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면은 그 공산주의자 같은 맘단이 뽑았을 리 만무합니다. 맘단이 무슬림 아니에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피터팬이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예. 현자타인님, 뱃맨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상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트맨이 이제 저도 근데 그 만화 배트맨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문제였어요 옛날엔. 예,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트폴 시리즈까지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보다가 이제 안 봤어요 언젠가부터. 예. 원영숙 기자님 픽 따릅니다. CG 너무 없어도 지루하긴 함. TVQ님 그렇습니까? 둠스데이는 봐야죠. TVQ님 저도 둠스데이는 극장에서 보려고 해요. 솔직히. 예. 뭐 볼 건 봐야죠. 예. 볼 건 봐야 되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파적인 문화가 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파 영화들을 웬만하면 돈 주고 막 봤죠. 저기 누굽니까? Jesus Revolution도 우파 영화 정말 재밌어요. 그거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Jesus Revolution. 그 실제 그 실화예요. Jesus Revolution도 그렇고 또 우파 영화가 몇 개 있었는데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재미없게 봤어요. 근데 하나는 그 예수님 역할했던 누구죠? 그 배우 제임스 뭔데 재미없었어요. 근데 로다주가 기본 1억 달러입니까? 그렇습니까? 전 몰랐는데. 예. 야 1억 불 받은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영화 한 편으로. 예.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다음 방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